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대접받으려는 시아버지와 대리효도를 원하는 신랑에게 사이다를 날린 화통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결혼 3년 차 둘째 임신 중인 아줌마예요. 남편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겨서 고민이라는 분의 글을 읽고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써봐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일적으로 만나서 눈이 맞아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누나가 둘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미즈넷과 판을 즐겨본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일으킨 시아버님과 저와의 갈등에서 무리 없이 잘 벗어날 수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시댁에는 천상 여자인 어머님과 그에 못지않은 결혼한 신우 둘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들은 얌전하고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 저에게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호의로 대하지만 저 잘난 맛에 저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신랑은 참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피곤하면 힘이 나게 해주는 말을 곧잘해요. 슬프면 함께 슬퍼해주고 신이 나면 저보다 더 신이 나 있는 사람이 저희 신랑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동생을 예뻐해주는 신우들의 동생으로 자라서인지 신랑은 장난도 잘 치고 웃긴 소리도 잘해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잘 삐져요. 삐졌냐고 물어보면 더 삐집니다. 꼭 화났냐고 물어봐야 해요. 연애할 때 신랑은 삐지면 말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면 화를 내면 되지. 남자가 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신랑과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싸우게 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면 최대한 목소리 낮춰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살아왔는데 신랑과 나는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신랑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저를 화나게 하려는 한 방법일 뿐 신랑 말대로 싸움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신랑이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면 답답한 것은 저였거든요. 신랑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제가 답답해서 힘들기만 하고 신랑의 그런 태도 덕분에 싸우지 않아서 좋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는 것을 신랑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삐져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저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제가 답답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자기가 화난 만큼 저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화나게 만들면 너만 힘들어져. 이거죠 뭐. 천사 같은 엄마와 누나들처럼 제가 우쭈쭈라도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성격상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 신랑이 삐져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왜 화가 났냐고 계속 말을 해달라고 하며 저 혼자 답답해하는 대신에 이것 때문에 그러냐, 저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것이냐며 신랑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신랑이 그런 이유 아니라며 억울해서 말을 할 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화가 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신랑이 화가 난 것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해서 잘 풀고 나서 그거 보라며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왜 말을 안 해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나쁜 짓을 하냐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신랑은 삐져서 말 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삐져서 말 안 하는 것으로 저를 열받게 하려는 신랑에게 계속 말 걸고 속 좁은 사람처럼 만들어서 제가 신랑을 더 열받게 했거든요. 될 대로 되란 식이었어요. 이거 안 고쳐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신랑이 삐져서 입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제가 가끔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특히 아버님이 제가 전화를 한동안 드리지 않거나 하면 좀 삐져 있는 듯 했어요. 아버님께 영상통화로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주말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시댁으로 가는데 신랑이 아버님께 가고 있다고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오빠가 좀 해 라고 했더니 계속 저에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신랑이랑 비슷했어요. 잘 삐지신다고 해야 하나요? 전화와 시댁 방문 횟수로 아버님과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신랑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전화를 드리며 살고 있으니까 오늘은 신랑이 좀 전화를 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신랑이 바로 아버님께 전화를 하더니 아빠, 땡땡이가 아빠랑 전화하기 싫대요. 앞으로도 하기 싫대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신랑에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고부 갈등을 만드냐, 우리 둘 문제를 왜 굳이 전달을 하냐 했고, 신랑은 사실이잖냐, 처음부터 전화하기 싫어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우리 둘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과 저희 문제라는 개소리 중에 개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하기 싫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시댁에 가는 제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을 싫어하는 사람으로까지 매도를 하며 우기더군요. 결국 시댁 주차장에서 신랑과 싸우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잘 둘러대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계속 안 받으시다가 오후가 되어서 전화 드렸더니 받으셨습니다. 받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다시 전화를 드려서 사정을 설명드렸는데 듣고만 계시다가 저에게 됐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며 끊으셨습니다. 신랑에게 그날 이제 어떡하냐고 했더니 잘 됐네. 너 어차피 우리 부모님 싫어했잖아. 이러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 잘 됐어. 아버님이랑 오빠랑 속 좁은 건 똑같아서 싫었는데 잘 됐지 뭐.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신랑은 한동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또 연애 때 하던 것처럼 해서 신랑의 말문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어머님께만 전화를 드리고 아버님께는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시댁에 찾아뵙는 것은 안 했고요. 첫째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궁금한 것은 아버님이겠죠. 아버님이 더 이상 궁금해서 못 참겠는지 언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 와서 그때 그 전화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신우들도 와 있는 것을 보고 살짝 긴장했습니다. 어머님은 밝으신 모습 그대로셨고요. 신우들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얘기 다 들었다며 넌 저런 성질 이상한 새끼랑 어떻게 사니? 참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너니까 참고 살겠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들에게 신랑이 삐지는 것 말고는 장점 투성이라 좋아서 산다고 말했더니 신우들이 고맙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할 이야기 있으면 다 해보라고 인심 쓰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모질이일 때 고부 갈등이 생긴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라는 말로 말을 시작해서 신랑은 부모님께는 물론 장인, 장모에게도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저에게 전화하라고 미루고 거기에다 아버님과 사이가 틀어지도록 이상한 소리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 덕분에 아버님이랑 지금까지 사이 틀어져서 그동안 많이 편했다며 앞으로는 신랑이 자주 전화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모질이처럼 굴어서 아버님이 기분 나빠 계신다는 사실을 친정에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앞뒤를 구별 못하지만 이왕 결혼한 거 신랑의 장점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씀 못하고 계셨어요. 신랑이 아버님께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아버님이 화가 나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 편히 있어야 할 임산부인 제가 항상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굳히기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기분대로 하시면 손주에게 영향이 간다 이거죠. 그 말에 아버님은 신랑에게 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새아가를 불편하게 했냐? 이렇게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가 저놈 말만 듣고 오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 새아가에게 사과하려고 오늘 부른 거란다. 하며 말을 바꾸셨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가져가는 아기 초음파 사진들 전부 보여드리며 즐거운 분위기로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님 전화 강요 전혀 없으시고 신랑도 저를 대변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잘 풀렸으니 망정이지 그날 시댁 갈 때 저 사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갔거든요. 아버님이 저에게 화를 내신다거나 신랑이 계속 등신 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시댁에서 즉시 나와서 시댁과 신랑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즈넷과 판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런 시댁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손주 때문이든 뭐든 아버님께서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전화를 강요하시거나 삐지시거나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없던 신랑도 할 말 못할 말 구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래서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책 많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당장은 별 감흥 없이 읽는 하찮게 여기는 글들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첫째가 딸인데 어디 가면 꼭 할아버지 기다렸다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려고 해요. 아버님은 손녀에게 녹죠. 아이 태어난 후부터 아버님이 직접 영상통화 걸어요. 뱃속의 둘째가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니 아버님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 신랑에게 아버님은 외손주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를 뭘 그리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님은 신우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예뻐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아버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아버님이 삐지셨을 때 제가 한없이 숙이고 들어가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었겠죠. 쓰니님도 좋은 분이시고 아버님도 좋은 분이시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